도시 공간 구조 이루었습니다.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 있습니다. 구조 이론이 있어요.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가 뭐다? 동심원 이론이 있습니다. 뭐다? 동심원 이론이 있어요. 동심원 이론이 있고요. 그죠? 두 번째 선형 이론이 있고, 세 번째 다핵심 이론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라 씁니다. 자, 그러면 이 동심원은 우리가 버제스라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버제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죠? 이건 누구 이론을 원용해서 만드는 거면 티넨의 이론을 응용을 해가 받았거든요. 이건 5개 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둘, 셋, 넷, 5개 있습니다. 5개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 이론을 영향받습니까? 티넨 이론. 이 티넨은 농경사회입니다. 그죠? 티넨의 이론을 응용하여 만든 것이 동심원 이론인데, 이거는 1825년 티넨이 나왔습니다. 자, 동심원 이론은 뭡니까? 자, 이거는 100년 후에는 1925년 시카고라는 시를 대상으로 합니다. 뭐란다? 시카고 시를 대상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럼 여기서 5개 원으로 구성돼서 하나, 둘, 셋, 넷, 5개 원으로 되어 있는데 되겠죠? 자, 이걸 우리가 암기할 때, 자, 중심 원무지 돼 가지고 중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뭐 된다? 중. 자, 그래서 하는데 중전이 저 고통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 원무지대 있습니다. 중심 원무지대. 자, 두 번째가 전이라는 지대로 써도 되고, 천이란 말을 써도 되면 천이 또는 점이라는 말을 써도 되고요. 그죠? 이걸 빈민이라 써도 돼. 빈민. 다 같은 말이 있습니다. 되겠죠? 다음에 있는 게 뭐다? 저소득층. 다음이 고소득층 통근자 지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중전이 저고통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왜 외우는가 하면 세 번째 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세 번째 원이 뭡니까? 저소득층 주거지대가 되겠죠. 저소득층 주거지대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전이지대와 고소득층 사이에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은 우리가 빈민촌이에요. 자, 우리 빈민들이 중심 업무 시대에 가까이 있으니까, 자, 저소득층이 고용기회가 높겠죠? 그죠?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심 업무지에서 외곽으로 놓으면 뭡니까? 이 접근성 같은 게 있죠? 이 접근성이라든지 인구 밀도가 됩니까? 인구 밀도, 지대 같은 것이 여러분 낮아져요. 뭐 된다? 낮아집니다. 반대로 도심으로 들어오면 높아지겠죠. 도심으로 들어오면 높아진다라고 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동심원 이론하고 이제 가장 도시 공간구조 가장 오래된 실증적 모형을 우리가 동심원 이론이라 보면, 요거에 이제 두 번째는 게 선형 이론이에요. 선형 이론. 이 선형이란 이론입니다. 이거 비교해서 놉니다. 자, 이 선형 이론 누가 주장합니까? 호이트라는 사람 주장했습니까? 호이트라는 사람. 이거는 1939년에 나왔습니다. 저거는 미국의 142개 도시를 대상합니다. 미국의 142개 도시를 대상으로, 이 바닷가입니다. 그죠? 30개 그룹으로 만들어서 논문을 썼습니다. 되겠죠? 자, 여기는 누구 중심으로 논문을 썼는가 하면요, 고소득층 중심으로 논문을 썼어요. 동심원은 교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예? 교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선형일은 교통을 강조한 이론입니다. 교통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여기 중심 업무 지대가 존재한다면 여기 교통이 이렇게 발달하거든요. 뭐가 발달한다? 교통이 이렇게 발달한다면 교통의 축에 누가 산다는 거예요? 고소득층이 삽니다. 그래서 교통의 축에 사는 사람들이 고소득층이니까 이걸 축이론이라 부른다. 뭐란다? 축이론이라 부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고소득층은 교통의 축에 있겠죠. 자, 그래서 교통이 밀집하니까 중심 업무지대와 교통이니까 접근성이 뛰어난 사람은 누굽니까?
고소득층입니다. 이걸 저소득층 바꾸어 놓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교통의 축에 있다 해서 이걸 축이론이라 쓰는 학자도 있다고요. 선형이론을 단어로 축이론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축이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교통망의 축에는 누가다? 고소득층이 산다면 반대편에는 누가 살까요? 저소득층이 살아요. 반대편은 뭐다? 저소득층이 살겠죠. 교통이 잘 없겠죠. 이 저소득층과 고소득 사이 중간에는 중소득층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바닷가 해안도로 따라 발전합니다. 만약 여기가 바다 같으면 어떻겠어요? 바다 같으면 바다 해안도로 따라서 교통이 많이 발달하겠죠. 부산 같은 데는 해안도로 따라 교통이 발달하니까 해운대 같은 데는 고소득층이 이렇게 많이 살겠죠. 뭐 광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겠죠. 센터 부분들은 이렇게 고소득층이 많이 삽니다. 교통을 가장 강조한 것이 뭐다? 선형 이론이고, 이거는 지대 지불 능력 차이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지대 지불 능력. 자, 여기에 사는 사람은 지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지불 능력이 좋겠죠. 이런 차이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교통망의 축에는 뭐다? 고소득층, 반대선 저소득. 요거 두 개는 둘 다 핵심이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하나죠. 이걸 단핵 도시라 씁니다. 둘을 단핵 도시라 쓰겠죠. 자, 우리 기출 문제 보면 단핵 도시와 다핵 도시를 비교하겠죠. 단핵이 오래된 도시일까요? 다핵이 오래된 도시일까요? 단핵이죠. 이걸 반대로 놨습니다. 자, 다핵은 오래된 도시고 단핵은 최근의 신도시를 의미한다. 뒤집어서 설명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론이 있죠. 이걸 다핵심 이론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말하겠죠. 이걸 다핵심 이론다. 그래서 만을 닫지 않습니까? 만을 닫자. 핵심이 하나가 있습니까?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죠. 이 다핵심 이론은 자, 보겠습니다. 자, 1945년 자, 런던, 영국이 있습니까? 영국, 런던을 대상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영국이 뭐다? 런던을 대상으로 논문을 썼어요. 자, 런던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 아닙니다. 런던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다익스는 동심원과 이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을 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선형 이론을 결합해서 처음에 누가 주장하면 맥켄지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맥켄지 사람이 주장했는데 이걸 해리스하고 뭐다? 해리스하고 울만이 발전했습니까? 해리스 울만이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해리스와 울만이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해리스와 울만이 발전시켰다 보시겠죠. 핵심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죠. 그럼 그림 한 그려볼까요? 여기는 중심 업무지대 있어 없어요? 있겠죠. 중심 업무지대가 우리가 도심을 말합니다. 중심 업무지대가 있죠. 중심 업무지대. 이 중심 업무지대가 도심입니다. 있고요. 쭉 봅니다.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자, 우리가 가변 공업을 우리가 경공업이라 씁니다. 경공업은 공해 발성이 낮은 공업을 경공업인데 인쇄 공장과 양발 공장을 우리가 경공업이라 불러요. 되겠죠? 자, 도매업도 여기 있습니까? 도매업도 이렇게 있어요. 도매업도 중심 업무지대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하고요. 자, 못 사는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왼쪽에 주로 많이 있어요. 왼쪽에는 저소득층이 존재합니다. 저소득층이 이렇게 왼쪽에 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교통이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교통이 돌았겠죠. 중심 업무지대를 따라 교통이 이렇게 발달했거든요. 교통이 발달함으로 오른쪽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고소득층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고소득층이 이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고소득층이 오른쪽에 살고 있죠. 그럼 저소득층과 고소득 사이에 있는 걸 우리가 중소득층이겠죠. 중소득층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고소득층과 중소득 사이에 있는 걸 우리가 부도심이라 씁니다. 부도심은 여기 있다, 그죠? 부도심 여기 존재하겠습니다. 핵심이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를 다핵심 이루어 쓰겠죠. 그러면 이 저소득층 여기 살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공장은 여기 있죠. 아무래도
자, 이 공장은 이 고용규가 많기 때문에 이 공업지구는 여기 있습니다. 이 공업지구는 여기겠죠. 바깥에 있으면 교회 공업지구가 됩니까? 바깥에 있는 걸 교회 공업지구라 씁니다. 교회 공업지구 이렇게 되겠죠. 교회 공업지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바깥에 있으니까 교회 주거지대가 됩니다. 교회 주거지대가 되고 되겠죠. 요 영국의 우리가 사회를 보면 백인들은 여기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 뭐다? 백인촌이에요. 여기 이제 백인들이 이렇게 많이 살아요. 백인들. 부자들을 백인들이 살고, 흑인들은 어디 있습니까? 이쪽에 있겠죠. 흑인들이 인종하고 많이 가겠죠. 그래서 자, 흑인들겠죠. 흑인들은 왼쪽에 줄였죠. 자, 근로자들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같은 종류는 모여 있어야 뭐예요? 동종은 뭡니까? 집적입니다. 동종 활동은 자, 같은 종류를 모이는 걸 집적이란 이기 때문에 모여 있고, 그죠? 얘와 얘는 동종입니까? 이종입니까? 이종이죠. 그러면 이종 활동은 뭐다? 분산입지하겠죠. 뭐다? 분산하에 입지한다. 자, 이종 활동은 분산하에 입지하겠죠. 분산하여 이렇게 입지하거든요. 분산 입지하는 거 양립성입니까? 비양립성입니까? 비양립성이죠. 양립성으로 놓으면 같이 있으면 양립성입니다. 그래서 이종 활동은 분산 입지하는 것은 비양립성인데 양립성으로 또 기초를 했거든요. 양립성 놓으면 틀립니다. 뭔가 비양립성 관계가 성립되더라.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 이유는 여기 사는 사람과 여기 사는 사람은 뭐다? 지대 지불 능력 차이 때문이죠. 뭐 때문에? 지대 지불 능력. 지대 지불할 수 있는 뭐다? 능력 차이 되겠죠. 능력 차이 때문에 이렇게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다액식은 세건의 도시를 우리가 다액도시라 쓰고 오래된 도시를 우리가 단액도시라 한다. 그럼 가장 오래된 실증적 이론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동심원 이론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동심원 이론 나와있죠? 동심원 이론은 여기 한 문제 정도 옵니다. 도시공간 구조는 매년 한 문제 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보면 이건 누구 이론을 응용해서 만들었습니까? 1번에 그죠? 티넨 이론을 응용해서 만들었는데 얘는 1925년에 정확히 논문 썼습니다. 이번이 되겠죠? 그래서 시카고 대학 교수 사회 교수인데 이걸 버제스라는 사회 교수가 논문을 썼다 이런 뜻이고요. 되겠죠? 그러면 동심원 지대는 이거 순서 외우십니다. 중, 전이, 저, 고통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5지대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하시면 되고 한 장 넘기면 그림을 예쁘게 줘놨죠. 중심 업무지대 CBD입니다.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 써놨죠. 이 CBD라 썼는데 중, 전이나 천이나 빈민이나 점이나 모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중, 전이, 저, 고통 그림 있죠. 그 동그라미 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1년이 중심 업무지대, 2원이 전이, 천이, 점이 빈민촌을 말하고 있고 세 번째 저소득층, 네 번째 고소득층, 마지막이 통근자 지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내용 한번 봅니다. 가장 오래된 실증적 모이다. 그러면 세 가지 이론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뭐다? 동심원 이론이다. 자, 가장 오래된 것이 뭐냐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거주지 분화 현상 연구를 통해서 도시 병창,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3번 봅니다. 도시는 그 중심지에 동심 확대되는 성장이 있습니다. 자, 줄 것입니다.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 지대 인구 밀도가 낮아지며 되겠습니까? 범죄, 인구 이동, 빈곤, 질병은 도시 문제가 왜 가로 적어졌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기가 빈민촌이거든요. 빈민촌이 여기 있으니까요. 여기 빈민촌이 있거든요. 전이지대가 빈민촌입니다. 이것이 외곽으로 올수록 범죄, 질병은 줄어들겠죠. 도심 가까이 가면 많아진다 라고 봅니다. 그 밑줄
거두시기 바라고 문제 잘 등장합니다.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선령 이론 봅니다. 1939년 이 호이트란 사람이 142개 도시를 대상으로 30개 그룹을 나눠서 논문을 썼는데, 여기는 뭡니까? 바닷가 도시나 호반을 말합니다. 근데 동심은 내륙 도시에 대한 설명이 된다. 그래서 시카고는 뭡니까? 내륙 도시. 대구처럼 분지처럼 됐어요. 대구는 분지 맞아요? 수원도 분지거든요. 수원도 가면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워요. 대구도 뭐다? 여름은 엄청 덥고 겨울은 엄청 춥죠. 자, 특히 여름이 대구 엄청 덥다. 다른 도시에 사는 분들은 여기 오니까 엄청 덥다 이러더라고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와서 못 살겠다 이러더라고요. 너무 더웠어, 그죠? 그래서 대구처럼 분지가 뭐다? 동심원 이론이고, 부산처럼 뭐다? 바닷가가 뭐다? 선령도시로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겁니다. 되겠죠? 여기는 뭡니까? 3번에 2번에 선령이론, 동심원 이론을 수정하여 보완한 것으로 도심부터 여기는 교통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아까 동심원은 교통이 놓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교통이 나왔습니다. 교통이 있나 없나를 가지고 구분하겠죠. 그럼 지문일 때 교통 보이면 뭐 찍는다? 선령이론 찍으시면 돼요. 따라 접근성이 달라지며 그 결과 시가가 달라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주택지대의 구조, 교통망을 축을 확장하여 원을 변경한 모형으로 선령을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내용도 보면 도시는 교통 노선에 따라 불규칙 부채꼴물을 확대합니다. 그러면 지문에 교통이 놓으면 선령이론 설명이고, 선령에서 가장 강조한 게 역시 뭐다? 교통입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주공간의 유형을 결정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의 지불 능력이 되겠죠. 자,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자, 3번은 별표를 해두셔야 됩니다. 선령에서는 3번이 제일 중요한 이론이 되거든요. 3번 되겠죠. 고급 주택은 접근성 양호한 교통망의 축에 가까이 입지합니까? 부자가 접근성이 좋은 데 있죠. 얘는 못 사는 사람이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 있습니다. 그죠? 이 빈민들이 접근성이 양호한 중심 문무지대에 가까이 있으니까 고용기회가 높습니다. 그런데 선령은 반대가 되겠죠. 그죠? 이 고소득층이 뭡니까? 교통이 좋은 곳이란 접근성이 좋은 데 있고요, 중심지에 가까운 곳이 있습니다. 반대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거 좀 봐주셔야 되겠죠. 어디 갔지? 몇 번 하다가 잊어먹었네. 3번 하죠? 가까이 입지하고, 중급주택은 고급주택에 가까이 인근에 입지하는 것이 보통이며, 적급은 고급주택의 반대편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요거 3번이 좀 중요합니다. 3번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선령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 3번 이론이 가장 중요하겠네. 되겠죠? 자, 4번 제조업과 저소득층은 부안적으로 입지하고 고소득층은 제조업 쪽에 상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핵심 이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다핵심 이론이란 도시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론이며, 자, 이때는 런던이란 도시를 1945년 되겠죠? 해리스 울반이 발전시켰습니다. 원래 처음에 누가 주장했습니까? 맥켄지가 주장했는데 이거는 빠져있고요. 그죠? 자, 이들은 도시 토지의 유형을 동심원이나 선령이론 단일 중심지 핵으로 발달한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분화된 핵이 점점 통합됨에 따라 전체적인 도시구조 형성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 한번 보겠습니다. 성립 요건. 자, 특정 사람 그 위치와 시설을 중심 핵을 형성하고, 자, 이번 한 장소에 입지하는 있는 유사 업종이 있습니다. 유사는 뭐예요? 같은 업종을 유사라 씁니다. 자, 유사가 나오면 같은 업종을 유사라 씁니다. 집적 지향성 줄 것입니다. 유사나 동종 업종 같은 말입니다. 동종으로 놓으면 사람들이 금방 맞춰, 그러니까 동종을 안 쓰고 유사로 바꿔가 문제를 냅니다. 그죠? 집중을 통해 핵심을 형성. 서로 다른 업종입니까? 이건 고급과 적급을 다른 업종 간에 서로 분리하여 입지하니까 분산 지향성은요, 서로 다른 위치에 핵을 형성하겠죠. 자, 3번 한번 봅니다. 특정 장소의 업종별 지대 지불 능력 차이가 지대 높낮이에 따라 다른 것의 핵을 형성하게 되겠죠. 자, 중요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68페이지 하단에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냈죠. 자, 1번.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 지대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기가 많은 이라고 써가 틀렸죠. 여기 보라고. 호이트는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사람이 고용기가 많은 도심지와 접근성이 양호한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호이트 이론은 고급 주택이 교통망이 축에 있고 중심부가 가까이 있잖아. 그럼 지대 지불이 낮은 사람입니까? 높은 사람입니까? 높은 사람이겠죠. 그죠? 적금은 반대편에 삼국대에 있거든요. 1번 바로 틀려버렸네. 그죠? 낮을수록이 아니고 높을수록이 고소득층이 되는 1번 바로 틀렸고, 2번 헤이거 마찰 이론은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송비 증가해 지대는 감소한다부터 이걸 교통비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헤이거 이론은 마찰 비용이라고 씁니다. 이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2번에 보니까 자, 여기 한번 마찰이란 비용이 있어요. 마찰 비용.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찰이란 비용이 있거든요.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 합으로 되어 있어요. 지대와 교통비 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대의 공식을 만들어 보면, 지대의 공식을 요거를 여기로 넘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식이 넘기면 마찰이란 비용에서 뭐가 뺐습니까? 교통비를 뺐습니까? 그죠? 그렇잖아. 그러면 지대는 한번 보겠습니다. 마찰 비용이란 것은 거리가 멀면 뭐다? 어떻게 될까요? 예? 마찰 비용이 많이 들겠죠? 많이 들겠나? 마찰 비용은 거리가 멀면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교통비를 빼면 나머지가 지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를 강조했습니까? 교통비를 강조한다. 이거를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자,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타이어 마찰되잖아. 거리가 멀면 타이어가 많이 마찰되겠죠. 멀수록 마찰 비용이 높겠죠. 그죠? 마찰 비용이 높다는 것은 지대는 낮아진다는 겁니다. 마찰 비용이 적다는 것은 지대가 높겠죠. 그렇잖아. 마찰 비용이 높다는 것은 거리가 멀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죠? 바퀴가 굴러도 많이 굴겠죠. 여기서 뭡니까? 하양까지 가는 것과 여기가 영천 가는 것, 어디가 마찰이 많이 되겠어요? 영천이 훨씬 더 거리 멀죠. 마찰 비용이 크다는 것은 교통비가 지대하고 합쳤으니까 이게 마찰 비용인데, 그렇죠? 멀면 뭡니까? 아무래도 도심에서 외곽이니까 지대는 낮아진다. 그래서 뭐를 강조했습니까? 교통비를 강조한 것이 헤이거 마찰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헤이거라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봐두시면 되고요. 자, 3번 버제에서 동심원 이론 주거지 분화현상을 연구를 통해서 도시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어요. 있겠죠. 4번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 의하면 도시는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여러 개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맞겠죠. 자, 5번의 다핵심 이론에서 지대를 지불 능력의 차이가 유사 활동은 집적 맞습니까? 유사가 동종이에요. 집적 성량을 도시 다핵화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되겠죠. 이렇게 문제 나와요. 쭉 넘어가면 이제 계산 문제도 나오는데, 제가 하나 풀어볼게요. 계산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하나 풀어볼게요. 어떤 걸 풀어둘까? 자, 11번 문제 하나 풀어줄게요. 제가 11번 문제. 11번 문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별로 안 어려워요. 읽어볼래요? 자, A 도시가 인구 얼마예요? 예? A 도시가 인구가 7만이죠. 인구가 뭐다? 7만 이렇게 돼 있고요. 자, B 도시가 인구 42만 되었습니까? B 도시가 인구가 뭐다? 42만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인데 이 중간에 뭐 있습니까? C가 있겠죠.
자, 요 도시 C가 있어요. 도시라는 C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있습니까? 10km고 10km 떨어졌고 여기서까지 거리가 20km 떨어졌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묻는 말은 뭡니까? 인구, 유인, 비율을 물었잖아. 그죠? 뭐를 물었다? 인구가 유인할 수 있는 비율 프로테지를 물었거든. 이 비율이 얼마냐 물었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비율을 물었으니까 자,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죠? 자, 아까 공식이 있었죠? 자, 어떻게 씁니까? 흡입력은 뭐다? 인구에 비례하고 됐습니까? 거리의 세곱에 반비례했죠. 이걸 우리가 유인력, 그죠? 유인력 또는 흡입력이라 씁니다.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7만이라 했습니까? 자, 인구가 7만이니까 7만 하시면 돼. 7만. A 도시는 7만. 거리가 몇 킬로? 10km. 자, 거리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 돼요? 요 7만 맞잖아. 하나, 둘, 셋, 넷. 여기 뭐다? 제곱이니까 100에 동그라미 2개 띄면 되겠죠. 그럼 얼마다? 700이 되었어요. 이건 A입니다. B는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B는 계산을 하니까 자, 이거 얼마다? 42만 맞죠? 42만 되잖아. 거리가 뭐다? 20km 되거든요. 됐습니까? 자, 계산하면 2는 400 되겠습니까? 이는 42만 되겠죠. 이 계산하면 얼마요? 예? 4일은 4 되겠죠? 4일은 4 4, 5, 20 되겠습니까? 이렇게 났습니까? 동그라미 2개 띄시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A와 B의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A인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A 비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 비율 아무렇게나 하시면 돼요. 자, A 플러스 B 해서 A 올리면 A 비율이고 A 플러스 B가 B 올리면 B 비율이죠.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A가 700 B가 1050 자, 위에가 A가 700 하면 돼요. 그럼 계산하면 뭐다? 1750 나왔습니까? 700 전자계산기 두드리면 돼요. 이게 얼마 나왔습니까? 40% 나왔다 됐습니까? 그죠? 그러면 A로 갈 수 있는 비율은 40%니까 B로 갈 수 있는 것은 뭐다? B 비율 하면 60% 나와야 되겠죠? 반대로 뭐다? 20%예요. 그러면 A 플러스 B에서 B 올리면 B 비율 나와요. 되겠죠? 그러면 똑같죠? 700 플러스 1050이고 이게 1050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1750에 1050 전자기 누르면 여기 0.6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A 비율은 40%, B 비율은 60%가 되므로 여기 정답이 2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풀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계산기 들고 들어가도 돼요. 시험장에. 계산 문제는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나중에 한 8월달 이후에 풀어보시면 금방 풀 수 있을 겁니다. 이론 실력이 일단 올라와야 계산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이렇게 푼다라는 공식만 받으시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